네, 바이블룸의 김지훈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챕터 3 명사, 정관사, 그리고 접속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명사가 들어가니까 단어를 저희가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제가 쇼츠로 올려드리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최대한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아직 다 동사를 배우는 게 아니니까 동사를 최대한 배제했는데, 우선순위로 명사와 몇 번 나왔느냐 뭐 이런 걸 따져서 최대한 올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강독할 때 가장 필요한 단어들이니까 꼭 봐주시면 좋겠어요. 네, 먼저 단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입니다. 암이래서 백성이 되고요. 바로 오른쪽에 아인이라고 해서 눈입니다. 그 다음에 욤은 날, 낮이고요. 이씨 해서 사람, 남자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콜, 목소리가 되고, 아버지도 되고 조상도 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할아버지, 뭐 증조할아버지 이런 표현이 사실 없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증조가 누구고 현조가 누구고 뭐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모든 걸 다 아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베리트에서 언약이 되고요. 레바브 혹은 이제 레브 두 가지 형태가 다 있는데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헤레브에서 칼이라는 뜻이고요. 이르에서 성입니다. 샤나 해서 해, 년입니다. 몇 년도, 무슨 해, 이런 걸 말하죠. 그 다음에 에메트가 있는데, 여기 에메트 자세히 보시면, 여기 합성셰바인 거 보이시죠? 아랫 밑에. 합성셰바인 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토라 있으면 토라, 율법이고요. 에트, 시간이라는 뜻이고요. 엘로힘은 하나님, 신들이죠. 엘로힘이니까 하나님, 신들, 이렇게. 그 다음에 라일라 해서 밤이 되고요. 이 라일라도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학자들이 대부분, 이게 논란이 있기는 한데, 이 단어가 보통 이제 라일라로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라일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엘로힘이 또 있네요. 엘로힘은 여기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어쩌었나봐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단어를 지운다고. 그 다음에 간에서 동산, 에덴 동산 할 때 이 간 씁니다. 간 동산. 그 다음에 멜레크에서 왕입니다. 나비 해서 선지자이고요. 아다마라고 해서 땅, 수스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트 집, 로시 해서 머리, 정상, 꼭대기, 두목 이런 것까지 다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헤칼 해서 궁전 이렇게 됩니다. 명사를 한번 좀 서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명사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사람이나 사물 혹은 추상적인 관념에 이름을 붙이는 품사이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명사에서 크게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는 건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한글은 단어의 성별을 나타내지 않죠. 우리가 연필 이란다고 연필이 무슨 성을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남성형이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와 헬라어도 그렇지만 성경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성별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별은 중급 이상으로 가면 사실 쉽게 구별되는데, 초급 문법에서는 단순한 암기사항으로 많이 둡니다. 그래서 저희도 암기사항으로 최대한 가려고 합니다. 근데 많지는 않아요. 몇 개밖에 안 되고, 제가 또 하면서 쉽게 외우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남성인데 여성 어미를 쓰는 명사가 있고요. 여성인데 남성 어미를 쓰는 명사와 혹은 또 불규칙하게 바뀌는 명사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중급 이상에서는 많은 명사들이 규칙적으로 움직입니다.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중급 이상의 이 단어의 형태론적으로 가게 된다면 규칙이 보입니다. 이게 바이트죠. 바이트는 우리가 집이라고 배웠는데 연계형 가면 배트고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규칙이 보인다는 거죠. 아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인도 사실은 배트랑 바이트랑 형태가 똑같잖아요. 모음의 형태가 요런 거 요렇게 되면 결국엔 아까 바이트가 배트가 된 것처럼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규칙이라기보다는 눈에 익힌다 정도로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눈에 익힌다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관사로 들어갔는데 히브리어에는 부정관사가 없고 정관사만 존재해야 합니다. 부정관사는 pen 뭐 이런 거죠. pen 이런 게 없고 정관사는 pen 이런 요런 것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히브리어에서는 관사라는 개념이 부정관사는 사실 아예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없고 정관사만 존재한다. 그래서 이 정관사에는 이중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복점, 이제 자음이 두 번 생기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모음의 변화가 또 일어나기도 한다. 왜? 후음은 이중점을 찍지 못하니까 모음 보상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접속사 배. 우리 이제 오늘도 접속사를 배울 건데 일반적으로 정관사와 접속사는 초급문법에서 함께 배웁니다. 왜냐하면 이 형태나 바뀌는 모양들이 대부분 조금 비슷하기 때문이죠. 명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남성 명사와 명사는 남성과 여성으로 나뉜다. 당수와 복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제가 펜슬이니까 애플 펜슬 하나, 애플 펜슬들 이렇게 복수와 단수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있는데 고대 언어로 가면 갈수록 이 쌍수라는 게 있습니다. 쌍수는 딱 두 개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기 그래서 아래서 보면 이 쌍수어미는 형용사, 동사 및 대명사에서 나타나지 않고 두 가지의 신체를 나타낼 때 혹은 손, 발, 눈, 귀 요런 거를 나타낼 때 많이 나타낸다. 이틀 요런 것도 쌍수로 표현한다는 거죠. 근데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각 격마다 변형을 외워야 되죠. 예를 들면 오온, 오이온, 오이스, 우스 또 여성 있죠. 아이, 온, 아이스, 아스 이런 식으로 이거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헬라어는 이렇게 답이 없거든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어를 처음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암기가 너무 많아서죠. 근데 히브리어는 정말로 간단합니다. 뭐냐? 히브리어는 딱 요거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명사에서 격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단수에서는 사실 기본형이 대부분이 남성형이라서 어미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이라고 하고요. 남성 복수가 있죠. 이거는 뒤에다가 임을 붙이면 되죠. 우리 지난 액센트 법칙할 때 다발임에서 이렇게 해서 액센트가 여기 오니까 강세가 바로 앞에 있는 거는 개음절은 장모음이고 멀어진 것은 강세에서 멀어진 거는 쉐바가 된다. 이런 개념이죠. 요게 사실 이제 남성 복수어미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거는 이제 임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성 단수 한번 가볼게요. 여성 단수는 하고 뒤에 해가 있는데 우리 연습 문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묵음이 됩니다. 묵음이 되죠. 묵음이 되죠. 그래서 그냥 라고 발음해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성 복수는 이제 이거는 홀렌바브죠. 홀렌바브에 타브가 있어서 오트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쌍수에 보면
쌍수에 보면 아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임인데 악센트가 모든 악센트는 쌍수에서는 아에 옵니다. 아가 위에 있는 자음이.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인데 여성은 잘 보면 요게 파랑 색깔 제가 일부러 표시한 게 요렇게 모양이 똑같은 거 보이죠? 이렇게 액센트 위치까지 똑같아요. 쌍수의 여성형이 뭐냐면 카메치 그 단수 여성 단수 플러스 남성 쌍수 전미어를 같이 합쳐 붙입니다. 근데 왜 여기는 타부고 여기는 타부인데 왜 여기는 해입니까? 이렇게 된 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아래 적혀 있는데 이는 원시 히브리어가 원래 원시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 전 히브리어가 원래는 해가 타부였습니다. 모양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음을 하면 타 여기 액센트가 있죠. 타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외워야 한다. 굵은 걸로 할까요? 공이마오트 아임 아타임 이거를 수도 없이 계속 해줘야 됩니다. 공이마오트 아임 아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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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냥 입에 발릴 정도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1번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미들은 단어에 붙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게 수스라는 거는 수스는 이제 단음절이고 모음의 변화가 없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공이죠. 공이니까 어떠한 어미도 붙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둡니다. 그래서 수스 그냥 수말 남성 단수죠. 복수는 뭐였어요? 임이었죠. 그래서 여기다 할까요? 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렇게 붙여지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공임 해서 수심 이게 되고 수심이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여성 볼까요? 여성은 아가 있죠. 그래서 수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 복수 볼까요? 오트죠. 공이마 오트 오트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트 그래서 수소트가 됩니다. 쌍수는 아임이었죠. 그래서 수사임 해서 수사 되는 겁니다. 자, 여성 쌍수 아타임이죠. 실제로는 성경에서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게 아타임에서 수사타임이 되죠. 수사타임 이렇게 됩니다. 네, 뭐 이거 간단하게 박히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넘어가서 남성 복수에 어미가 붙이면 복수형이 남성 복수 어미를 붙이면 어미를 복수형이 되면 어미를 붙이면서 액센트가 종음절로 이동한다. 그래서 액센트 법칙을 적용하게 된다. 우리 저번에 했었죠. 원래 종음절이 여기 이런 나눠주면 이게 이름절, 여기 이음절에 액센트가 있었는데 임이 붙으니까 여기 삼음절에 삼음절에 액센트가 붙고 액센트 바로 앞에는 개음절의 모음은 장모음이고 액센트에서 멀어진 개음절의 모음은 쉐바가 된다고 잊지 않으셨죠? 이거 꼭 외우셔야 된댔어요. 액센트 법칙은 꼭 필수입니다. 된다. 이렇게 되니까 대발임이 된다 라고 함께 나눴었습니다. 여성 단수는 카메치해 이렇게 해서 아가 된다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토라 있죠, 율법 여기 보면 여성 단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요것도 보면 여성 단수 이샤
아까 이 씨가 남자였잖아요. 이 씨가. 근데 이제 그 여성형이 여자, 이 씨, 아내 뭐 이렇게.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 전미가 붙으면 해가 사라진다 되는 거죠. 하야라는 이제 짐 동물들이 있는데 오트가 붙어버리면 이 카메츠가 사라지고 하요트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이것도 뭐 샤나에서 이것도 없어지고 임이 붙이면 샤님이 되는 거입니다. 여성 단수 전미사에서 가끔씩 타브가 올 때가 있습니다. 타브가 올 때 있는데 이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해는 타브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브리트 이것도 여성형입니다. 브리트 왜 여기에 타브가 있어서 여성형을 알 수 있고 바트 딸이죠. 딸이 남자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타브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에메트 할 때 타브도 여성형을 나타낸다. 그리고 어미가 없어도 명사 자체가 여성인 경우가 있다. 어머니는 당연히 여성이고 땅은 보통 고대 언어일수록 땅 뭐 이런 거는 다 여성형으로 좀 갑니다. 그다음에 돌 요거는 이제 에벤 요것도 여성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성 명사의 구별 방법이 있는데 남성 명사의 카메츠 파타으 카메츠 해 이렇게 붙는 경우죠. 아까도 우리가 수스에서 여성명사 하가 붙으면 앞말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 다음에 자음 탑으로 끝나는 대다수의 명사는 여성명사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뜻 자체가 여성인 명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성인 명사고요. 쌍을 이루는 신체 기관은 대부분 손입니다. 그 여성입니다. 손, 발, 귀 뭐 이런 거 다 여성형이고요. 마지막으로 주민을 내포하는 지역 혹은 국가, 도시 이런 것들은 다 여성형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 복수에서는 여성 복수 명사는 오트 이렇게 붙인다. 아까 수서에서 이게 오트 붙인 거 보이죠? 토라에서 아는 원래 여성 단수니까 없애고 톨로트 이렇게 붙이고요. M인데 요거는 이제 단음절이라서 원래는 이게 요겁니다. 네, 요게서 줄어서 음가가 줄어서 뭐 이 액센트 법칙이 또 있어요. 요렇게 되는입니다. 이렇게 된다. 임모트 이렇게 붙이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체의 쌍을 이루는 명사는 대부분 여성 명사이나 남성 쌍수 어미를 붙인다. 그래서 혹은 둘을 나타내는 시간에서도 쌍수를 나타낸다. 손, 야드라는 겁니다. 야드인데 여기 보면 야다임 쌍수가 뭐였죠? 아임이었죠. 액센트가 여기 있고 그래서 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레겔이라는 발이라는 단어인데 요거 레겔도 요거는 이제 쇠골명사라는 특이한 단어인데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라겔라임이 되고요. 아인이라는 눈인데 눈이 아까 이제 붙으면 아임이 되는 거죠. 이게 아니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오젠이라고 하면 긴데 오즈나임 오즈나 이렇게 액센트는 여기 있고요. 욤 하면 날이죠. 하루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틀 하면은 이 쌍수를 붙여야겠죠. 요마 이렇게 여기 쌍수 여기 액센트 여기 있고요. 샤나도 이제 해 1년을 의미하는데 이제 쌍수를 붙이면 샤나임 이렇게 아까 아타임 붙이는 거죠. 이거는 이제 보통 남성 문서로 붙이긴 하는데 그냥 쌍수를 나타내는 거죠. 이건 남성 쌍수가 아니라 그냥 쌍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규칙으로 변하는 단어. 아까 이게 두 번째로
명사에서 중요하다는 게 불규칙으로 변하는 단어인데 아브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한번 볼까요? 1번 가로 1번에 반가로 1번에 남성 명사지만 여성 복수 어미가 오는 경우죠. 그러니까 분명히 남성 명사인데 어미가 복수로 와야 되는 거죠. 남성이니까 남성 어미인 임이 와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아부잖아요. 아부는 당연히 남자니까 아버지는 남자니까 그래서 요렇게 와야 될 건데 아빔이 돼야 될 건데 그게 아니라 아보트가 된다 라는 거죠. 레브도 사실 남성 명사거든요. 근데 레보트 여성 단어가 되고요. 여성 어미가 되고요. 이거 죄송해요. 이거는 마콤인데 제가 알렙으로 적었네요. 콤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장소라는 이제 어미라서 남성 어미가 와야 될 것 같은데 여성 복수 어미가 옵니다. 그다음에 콜 소리 건데 이것도 여성 복수 쉔 이것도 여성 복수가 옵니다. 너무 많다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쉽게 배우는 방법 이거를 여장 남자라고 하거든요. 제가 동계어학 강좌 할 때 보통 여장 남자 이렇게 가르치는데 쉽게 배우는 아버지께서 그 장소에서 이름을 목소표 마음껏 불렀다 이렇게 돼서 여기서 아버지, 장소, 이름, 목소리, 마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마음껏 불렀다라는 거 요거 하면 됩니다. 여장 남자는 아버지께서 그 장소에서 내 이름을 목소리 높여 마음껏 불렀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성 명사이지만 남성 복수 어미가 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 에벤 이것도 반대인 거예요. 원래는 여성 명사인데 오트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오트가 오는 게 아니라 임이 온다는 거죠. 자, 에벤 돌이라는 뜻이죠. 에벤 돈인데 원래는 이게 쎄골 명사라서 다음 시간에 배워야 되는데 여성 명사니까 요렇게 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남성 단수 남성 복수 어미가 붙는다. 이샤 여자잖아요. 여자니까 당연히 여성 복수가 되는데 남성 복수로 붙인다. 이르 성 아까 도시 땅 이런 거는 여성형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요렇게 된다. 남성 복수가 된다. 샤나 이것도 남성인 당연히 여성이라서 여성 어미가 와야 되는데 임이 와서 남성 어미가 온다. 저도 지금 말하는 저도 헷갈리는데 요런 거를 이제 남장 여자 이상한 거니까 일부러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야지 외우기 쉬우니까. 그러면 뭐냐? 내년에는 여자와 돌의 도시 제주 놀러 가야지.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에벤돌, 이샤, 이르, 성, 샤나, 해년 있죠. 내년에는 여자와 돌의 도시 제주도로 놀러 가야지. 남장 여자는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완전 불규칙인 것도 있는 거예요. 이씨 남자죠. 아나심 이렇게 된 거죠. 이거 갑자기 눈이 붙어버린 거죠. 그다음에 바이트, 바팀, 네. 뭐 중급 문법 사항은 그냥 다 싸그리 제꾸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욤은 야밈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바트 딸이죠. 근데 여기 액센트가 있어서 여기 아가 아닌 것 같은데 메택이라는 악센트 부호를 붙여서 바노트라가 이렇게 된다 하는 거 특이한 것들 좀 있습니다. 네, 관사 한번 보겠습니다. 명사는 이렇게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관사는 아까 서론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정 관사는 없다. 어폐는 없고
정관사 더 펜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즉 이제 한정성을 갖는 의미를 갖는데 기본형은 하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래에서 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관사 다음에 후음이 이렇게 될 경우 모음 보상을 생각해야 한다. 관사가 없으면 문맥에 따라 부정관사를 넣어서 해석하거나 단순 명사로 해석하면 되는데 요거는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관사를 붙이는 예를 한번 정관사를 붙이면 한번 예를 볼까요? 멜레크 왕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중점을 가진 하점에서 정관사가 붙인다면 원래 멜레크는 여기 점이 없죠. 근데 여기에 보면 하점. 다시 제가 한번 써드리면 또 잘 외워주실 수 있으니까 하점이면 이게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후음에 우리가 세 가지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중점을 못 짓는다는 거예요. 이런 후음 특성 때문에 단어의 첫 번째 자음이 후음이라면 모음 보상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음 보상 현상이 뭐냐? 단모음일 경우 단모음이면 장모음으로 길게 해주는 게 모음 보상 현상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 멜레크 앞에 정관사 하가 있잖아요. 이 파타하니까 단모음이잖아요. 여기. 그러면 만약에 여기 멜레크가 말고 다른 모음이 있다면 장모음으로 길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예를 바로 볼까요? 후행자음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생긴 자음들 알렙, 아인, 레시, 액센트를 가지는 하, 악센트를 가지는 아인, 이거 있으면 관사가 하점이 아니라 그냥 요렇게 된다는 거죠. 오르가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르 플러스 정관사 하점을 가진다면 원래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좀 굵은 걸로 해볼까요? 하점이 되면 원래는 액센트가 이렇게 붙게 됩니다. 요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후음에는 이중점을 찍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이거를 모음 보상이라는 걸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단모음에서 장모음으로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타은은 카메치로, 세골은 제레로, 카메치 하툽은 이렇게 길어지죠. 장모음 오로 이렇게 바뀌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냥 외우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편하십니다. 카메치 하툽은 오로 바뀌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뒤에 것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도 그래서 요거는 액센트가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면은 여기도 있네요. 그러나 해와 해트는 이중점이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음 보상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와인글이라는 이제 문법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러한 특성을 잠재된 중복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해서 가지지 않는다. 모음 보상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뭐였어요? 하점이잖아요. 하점인데 얘네는 이미 중복점을 가지고 있는 성격이다. 그래서 중복점이 사라지고 이렇게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궁전이라고 말했었던 해칼 있죠. 칼 이런 단어가 있는데 여기다가 원래 플러스하면 정관사를 넣으면 하점이 되는데 얘는 이미 이중점을 가상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렇게만 된다. 요 뒤에 있는 건 더 하롬도 똑같다. 그 꿈들 이것도 똑같죠. 요거는 뭐지? 글이 뭐지? 그 다음 볼까요? 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해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아인을 제외한 후음에서 카메치가 붙는 경우에는 해가 된다. 요거는 아니죠. 요거는 잘못된 것 같고 요거 보자면 하하림 있죠. 하하림 하르가 성이잖아요. 그 산이잖아요. 산인데 이게 그 남성 복수어미로 붙이면 카메치가 됩니다. 거기다가 하점을 붙이려고 하니까 이미 길죠. 그래서 요런 같은 경우에는 하림으로 해준다. 너무 왜 이러냐? 왜 이런 변화가 생기냐? 음성학적으로 그런 거예요. 하하림 이거보다 헤아림 이게 하하림보다 헤아림이라는 게 발음이 더 쉬워서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하캄보다 해하캄이 훨씬 더 발음하기 편한 겁니다. 하하그 이렇게보다 해하그가 훨씬 더 발음하기 편하잖아요. 단순히 발음상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발음상 때문에 그런 거구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음이 두 개만 있는 다음절 명사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돼 있죠. 간 이거는 붙여준다. 길어진다. 뒤에 있나요? 뒤에 있는데 여기 있죠. 간사 붙이면 길어진다. 때로는 불규칙하게 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외워줄 수밖에 없다. 있다. 원래 LH가 땅이잖아요. 이게 이제 LH인데 여기서 정관사에 부르면 하 LH가 돼야 될 것 같잖아요. 하 LH. 근데 이것도 발음상으로 힘들다는 거여서 하 RH로 바뀐다는 거죠. 사실 실제로 발음을 해보잖아요. 하 LH가 발음이 편한지 하 RH가 발음이 편한지 계속 하다 보면 하 LH 이래야 되는데 하 LH 이렇게 되면 하 LH가 훨씬 더 발음하기 편합니다. 단순히 발음상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접속사입니다. 많은 접속사가 있을 겁니다. 한글 같은 경우에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배가 거의 유일무이하다시피 사용됩니다. can 이런 거 있지만 사실 부사 같은 느낌이죠.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부사 같은 느낌인데 성경에서 사실 5524에나 나타날 정도로 이 배는 많이 사용됩니다. 헬라어 카이처럼 분리되어서 사용되지 않고요. 비분리돼서 사용됩니다. 헬라어는 만약에 헬라어로 한번 적어볼까요? 그 말씀 이러면 카이 띄우고죠. 이제 로고스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아니란 거죠. 그냥 바르 이런 식으로 이게 붙여 쓴다는 겁니다. 이게 비분리라는 거예요. 이 쉐바는 유성 쉐바입니다. 유성 쉐바이면 이에 따라 몇몇 변함이 있다. 자, 배잖아요. 자, 밥이에요. 밥은 발음이 비읍이거든요. 그다음에 애입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거 음가가 없는 거는 음가로 인정해 주는 거죠. 우리가 음가로. 그래서 배 앞에서는 수능 앞에서 수능이 뭐냐? 비읍 발음, 입술로 내는 발음을 말하거든요. 프 이런 발음이 내는 거. 프 이렇게 되잖아요. 다 입이 붙여지잖아요.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가 된다는 겁니다. 전부 다 앞에 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LH 땅 배 바이트가 아니라 우 바이트. 왜? 수능이니까. 자, 모세 우리가 알고 있는 오경에 나타나는 모세와 바로거든요. 근데 배 파르오가 아니라 우 파르오입니다. 왜? 패가 있으니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다음에 나비 선지자고 책 읽으면 세페르. 이거는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맞네요. 죄송해요. 요거는 좀 다른 경우인데 단순 쉐바 앞에 제가 적어놨네요. 죄송해요. 요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래 요 세페르는 이 책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 법칙 때문에
세가 유성 쉐바가 됐잖아요. 유성 쉐바 앞에서는 당연히 이제 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기억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능과 단순 쉐바 앞에서는 배가 우가 된다. 합성 쉐바 앞에서는 단모음, 합성 쉐바의 단모음을 취한다. 요거를 이제 데칼코마니라고 합니다. 자, 아니 같은 경우 여기 배가 있으니까 원래는 배, 니 요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게 아니라 요 파랑색에 있는 부분이 데칼코마니, 이 빨간 색깔 점 위치를 통하여서 모음이 똑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베에메트가 되니까 보여드릴게요. 베에메트 알렙 아래에 있는 요거 합성 쉐바죠. 그래서 똑같이 새 걸로 바뀌어줍니다. 기점으로, 쉐바를 기점으로 해서 베에메트가 된다. 예외가 있는데 조소사 뒤에 아인이나 요드나 알렙이 오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는 예후다라는 요 단어거든요. 요거는 합쳐지면 요렇게 해서 첫 번째 요렇게 바뀌어진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로힘,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바뀝니다. 베로힘. 여기 있는 그 합성 쉐바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없죠, 여기. 그 다음에 아도나이, 여호와. 우리 이제 이거는 우리가 여호와라고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여호와라는 은가는 모르는 은가입니다. 틀린 은가예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고대 이스라엘 히브리 시대 때부터 모릅니다. 성경 히브리 때부터. 그냥 아도나이는 주인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다 로드로 번역했죠. 그 대문자. 그래서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아도나이인데 여기서 이렇게 돼 있죠. 여호바가 있는데 바오바 이렇게 바도나이로 발음하게 됩니다. 여호바가 아니죠. 네. 그래서 또 요거는 그냥 외워주시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필수로 외워주세요. 이거 예외상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눈에 익혀지시면 그만 잘 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3번 단음절이나 첫 음절에 악센트가 오는 단어의 관용적 표현은 바가 된다. 쫀이라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 요거는 염소무리를 표현하죠. 근데 여기 만약에 단음절이잖아요. 이게 하나가 모음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배에서 바브에서 카메치만 넣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선과 악이라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용어잖아요. 선과 악은 대칭점이 되는. 그래서 배가 아니라 이때는 아로 바뀐다. 바 이렇게 토브 바라로 이렇게 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변형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타언어에 비하면 불규칙 형태가 많이 없는 편입니다. 히브리어는. 그래서 연습 문제 푸시면서 명사의 성과 수를 구분하고 정관사와 접속사를 구분하는 연습으로 강도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면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연습 문제로 많이 풀어보셔서 익히는 게 답입니다. 저도 연습 문제 풀기 전에 이런 거 풀기 전에 난 다 이해했지, 다 알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사실 그게 아니라 완벽하게 이해하고 내가 무엇을 잘 모르는지 알기 위해서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숙달해서 이게 내 걸로 만들어지게 한다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 포기하지 마시고 연습 문제까지 꼭 풀어보십시오. 매운 거 많아 보이는데 여러분 다 이거 하나씩 캡처 하십시오. 캡처하셔서 그냥 편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런 거 불규칙한 것들은 캡처해서 외우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장 여자, 여장 남자 이런 것들은 캡처해서 또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정관사 같은 부분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캡처하시고, 이런 박스 같은 부분을 캡처하시는 게 좋겠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모르시는 거나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또 제가 말씀드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 꼭 푸는 거 잊지 않으시고 마시고 연습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